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오늘 시가 마이너스 16%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개파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공포에 질려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그리고 이 신용미수의 반대 매매가 동시효과부터 한꺼번에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온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분명 아침부터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투매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이 패닉 상태에 빠지신 분도 계실 건데, 자, 그런데 개파락하고 나서 장 초반에 어떤 흐름이 났습니까? 네, 그 하락을 또 거의 다 회복을 하는 어마무시한 이 반등세를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4거래일째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9시에 이제 미수와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거라서 이 9시가 LG전자의 저점이라고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반등 역시 그러니까 추세를 노리는 게 아니라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니까 딱 이 반등만 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분봉을 보시면 정확히 9시 2분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그리고 미친 듯이 쏘아 올린 겁니다. 자, 제가 이 오늘의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빠르게 보고 오자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미수와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개인들의 이 패닉셀이 발생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9시 정각 동시효과에 한 번에 시장이 터져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즉슨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가 극에 달하는 이 오전 9시 직후가 이번 하락에 투매의 최정점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신 대로 누군가에게는 이게 공포의 시장이 되긴 하지만, 자, 어제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이 공포스러운 하락장에서도 전부 제가 이 반등을 또 챙겨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반등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반등.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등만 우리는 딱 먹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 LG전자가 이 지금의 위치가 찐바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LG전자 지금 이대로 폭포수처럼 계속 빠지기만 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곧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보다 더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이 저점이 이제 곧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와 같은 이 급등 뒤에 투매가 나오는지, 그 투매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그러니까 수익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이 어서 제가 이 LG전자는 이때 이제 45만 원 찍었을 때 제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철저한 이 과열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 과도한 이 레버리지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포물선 상승 뒤에는 이제 항상 감당하기 힘든 이 엄청난 이제 급락이 진행이 된다고 이제 계속 경고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수급에 대한 원리를 지금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시장에서 상승은 결국 미수, 신용매매 같은 이 레버리지가 이 거대한 상승을 만들고 있잖아요. 대중들이 완호하는 그 꼭대기에서는 결국 세력들의 이 매도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자, 지금 매도는 완전 그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락이 시작이 되면은 고점에서 이제 버티던 레버리지 물량들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반대로 폭탄 터지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와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 그리고 또 다음날 또 반대 매매, 계속 이 반대 매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이게 시장이 다 털려 나가는, 그러니까 극도한 공포가 와야지 물량이 세탁이 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반대로 강력하게 급반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왜 아침 이 시초가 그 개파락이 깊게 떨어질 건데 그 뒤에 들어오는 게 이제 반등은 엄청나게 강할 겁니다라고 한 게 그 반대 매매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딱 반등만 먹고 나오라고 강조를 했죠. 내일 또 이제 또 깊은 개파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더 강한 반등 나올 겁니다. 이게 완벽한 찐바닥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에서 그러니까 손실이 크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올라오는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추세를 노리면서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결국 고점에서는 이제 꺾이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국면이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밑으로 이격이 클 때, 그때 이제 이 반등만 우리가 골라서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을 모르고 이 앞에 상승장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쥐고 버티고 계속 이 어설픈 구간에서 물을 타다 보니까 이러한 급락이 진행이 되면 그동안 앞에서 아무리 수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왔어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지독한 투매장을 그러니까 한번 맞아버리면 그동안에 벌어왔던 수익을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부 토해내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물론 냉정하게 이 LG전자 지금 이 종목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뼈대는 이제 우상향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시장 자체가 지금 철저하게 이 하락장의 성질을 매우 짙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급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인지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주주님들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매 이후의 반등, 그러니까 투매 이후에 더 강력한 반등. 자, 이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주말까지 반납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지금의 상승이 하늘 끝까지 이제 계속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럼 지금 나오는 이 투매 역시 바닥 없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을 우리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지금 바라봐야 되고 바로 이 LG전자는 그럼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다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시장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시장이 이제 결국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서킷이 그러니까 연속으로 터졌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2000년도 IT 버블 때 그때 이제 이틀 연속 터졌어요, 서킷이. 그리고 다 아는 08년도 금융위기 때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2011년도에 한번 터졌습니다.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이 터지면서 딱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 서킷이 나온 날이 이 세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마저도 철저하게 코스닥에만 터졌지.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서킷이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상황이 뭐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도 아니고 뭐 버블이 터지는 시점도 아니고 뭐 전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대급 위기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 투매가 연속적으로 터질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죠. 내일 아침에 약간 저점을 만들었는데 약간 이 위태위태한 이 오전의 흐름이 투매가 한번 나온다. 이건 이제 트랩이에요, 트랩.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주식을 무서워서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역대급 매수의 극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주포들은 그때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죠. 지금 이 전체적인 하락 파동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반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줄 거다. 자, 그럼 우리 LG전자는 도대체 그 반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걸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근접을 하면 그땐 이제 이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보다도 전 더 강한 반등이 지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저점을 낮추더라도 말씀드렸지만 공포에 떨 게 아니라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굳건히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연속 서킷이 발동이 된 적이 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장 초반에 반대 매매로 인해서 살짝 흔들리는 매도가 나온다. 근접, 그러니까 근접치예요. 얘는 터치라고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터치를 하면 더 라이 없이 좋겠지만 근접치입니다. 그때가 저는 오히려 단기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갭을 메꾸는 식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장 흐름을 좀 제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자, 미장이 이제 첫 추세를 깨는 강력한 음봉이 하나 발생한 거죠. 근데 오늘 반등이 좀 미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만약 내일 시장 또 이 하락이 반영이 돼서 뭐 좀 더 개파락이 진행이 돼서 시작이 된다. 자, 그럼 오히려 그 내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이 완벽한 저점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매우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자, 하락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보통 하락이 이렇게 반등 파동이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원웨이성 하락, 한 번에 뺀 하락이죠, 여러분들. 강력한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된 거는 그 반등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냐면 급반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이 삼운봉이 떨어졌었던 날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억눌러져 있던 이 스프링이 딱 손을 놓아버렸더니 튕겨져 나오면서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반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이의 매도 팔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극심한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 공포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주식이라는 게 뭐
방법론, 그러니까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심리, 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심리를 역행을 해야지만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점, 공포의 정점에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극한의 공포가 느껴질 때 그때가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매수를 해보자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지난번 이 갭에 대한 부분을 노리자고 해서 여기서 이제 1차를 매수하신 분들, 자, 오늘 제가 이 2차 사인 드리면서 강반등이 나오면서 전부 다 탈출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어제 긴급 영상을 보고 오늘 아침에 공포를 이겨내신 분들도 지금 이 장중의 반등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챙기셨을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는 시장이 빠질 때마다 무책임하게 매일 이 매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밀리는지 그 하락에 대한 논리, 그리고 지금 왜 튀어 올라야 되는지 이 반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근거로 대면서 제 전략과 맥점을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대로 내일 아침 제가 말한 대로 이 악성 매물이 한 번 더 이 세탁이 되는 과정이 거쳐지고 그 최적에 대한 저점 구간이 오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근접을 할 때가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맥점 신호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 매도를 이야기하고 현재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 킴증권 명예호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